대부분 찬성. 저는 반대. 반대한다고? 예, 반대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른 없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우리 엠마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연구소 차정진 목사입니다. 이 선 넘는 맛을 잊지 못해서 또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영상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언젠 논란 안 됐나요? 늘 근데 맨날 이거는 얘기하지. 진짜 뜨거운 감자야. 이건 정말 뜨거워. 아주 막 반대쪽에서 찬성 쪽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어느 쪽이 되었든 의견을 말하는 순간 그렇죠? 정 맞을 각오는 해야 된다. 네. 우리가 이 예민한 문제를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뭐 차성진 목사님 이미 뭐 의견을 분명하게 하셨잖아요. 네, 사실 너무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보통 우좌했을 때는 좌쪽으로 분류될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성향은 좌인 것 같다. 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별금지법도 넌 찬성하겠지?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쯤은 밝혀야 되겠다 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핵심은 뭐였냐면 근데 나도 잘 모른다. 그냥 민주시민 중에 한 명으로서 나는 그래도 반대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면 성경적으로 무조건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동시에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짜뉴스에 의존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제가 목사님 영상 보면서 그래도 좀 그래 이런 부분은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걸 반대한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니야. 이걸 찬성한다고 해서 너는 비신앙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정하고 이걸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정확한 팩트를 기반해서 예. 그리고 볼 수만 있다면 이 법안이 여러분 법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차별금지법 법안 올라온 상정된 법안을 한번 보시면서 정말로 이게 우리 기독교가 반대할 건지 찬성할 건지 찬성할 것이 있으면 어떤 걸 찬성할 건지 반대한다면 무엇을 반대해야 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나온 김에 우리도 입장 먼저? 표명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입장 표명부터. 네. 그렇죠. 완전 그러니까 뭐 뒷설명 안 붙이고 찬성 오케이. 반대 딱 이렇게. 오케이. 나부터? 네, 먼저. 나? 네. 나? 알겠습니다. 나는 부분 반대. 부분 반대. 네. 어떤 부분? 대부분 찬성. 대부분 찬성이나 부분 반대. 저는 반대. 저는 반대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예, 반대한다. 네. 저는 차별금지법은 법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법만능주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차별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차별은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동성애에 대한 우리 성경적인 신학적인 어떤 그 생각들, 그들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도리어 아직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도리어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좀 반론을 제기할게요. 좋아요. 왜 반론을 제기하냐면 이 법안에 보면 취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 구제 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 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또는 공공기관 같은데 뭐 취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취직을 할 때 장애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뭔가 결격 사유 뭐 있겠죠. 그런 것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용이 금지되고 또는 임금의 차별을 받거나 또는 회사 환경 내 분위기 안에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놓겠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법을.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도리어 이런 입법이 된 것이 서로의 갈등을 더 증폭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정부나 아니면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이 인식 변화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보다
법으로 만들어 버려서 이걸 그냥 위법이라고 정하는 것이 과연 사회를 좀 더 아름답고 덜 차별적으로 만들었느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사회나 언론이나 어떤 정부 정책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국 같은 다문화 국가 사회에서도 그런 차별이 멈추고 있지 않은데 그럼 그때까지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유예한다면 사실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걸 방임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 차별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1960년대 우리가 아는 마틴 루터 킹의 그 시절하고 지금 미국하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것도 굉장히 많은 진보들을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다 끝나지 않았고 저도 분명히 이 차별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완벽하게 100% 차별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하나님 오셔야 돼요. 그건 예수님 오셔야 돼 가능한 얘기지. 그러나 많이 나아지고 있죠.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고 이것을 위법이다라고 했을 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대한 규제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판단, 평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애매할 때 굉장히 많아요. 악용되는 사례들도 많고 이런 걸 도리어 더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윤리는 윤리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에 과도하게 법이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희망이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인간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진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당한 진입으로 이루었을 때 역시 가장 크게 개입했던 것이 법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예를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법, 혹은 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법, 그 다음에 흑인의 차별을 막는 법. 역시 그것처럼 현재 차별금지법이 또 인간에 대한 어떤 감수성의 굉장히 진일보를 이루어주는 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법 전문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법학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제가 이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냥 그 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차별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만들어진 법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 만들어진 법을 이렇게 보면 뭐 너무 당연하죠. 법이라는 건 금지한다로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과연 정말 우리 사회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까? 차별이 없는 것을 만들기 이전에 갈등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 더 이바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걸 엄살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엄살이다. 왜냐하면 모든 법안이 사실은 법안이 딱 발효가 되면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막 조정하는 기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딱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 아마 진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막 소송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오늘 차별금지법 이 법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회는 시정공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막 소송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권위에서 먼저 이거를 조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사를 통해서 이 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게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아마 사회적인 인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차별이고 차별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런 인식들이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면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겠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법안이 실효를 갖게 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냐면은 차별금지법 부분 찬성에 그분들은 부분을 안 들어요. 그렇죠. 찬성에 그러면 너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가요 혹시? 근데 그 사람은 삭제가 되는 거고 그 자체가 차별이 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시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까지만 열어놓을게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설교화면에서 얘기하면 작별한다 라는 거거든요. 야, 이게 진짜 이렇게 해도 정무적 판단이 안 될까 하는 생각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